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4월 24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먼저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가 0.13%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다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시장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쉬는 동안에 이 GL팜텍이라는 회사가 HLB 테라퓨틱스가 하고 있는 안구 건조증 그 임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뭐 HLB 테라퓨틱스도 예전부터 G3BNT 때부터 안구 건조증 사업을 하다가 임상이 계속 실패해서 재임상을 하고 거기서 안 돼서 바꿔서 신경영양성 각막염 이쪽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바이오들이 기술이 이제는 거의 뭐 증명하는 시기가 접어들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만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실력을 증명하는 시즌이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올해 유난히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성공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L팜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저 종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종목 같은 경우는 별명이 있어요. 지랄팜텍이라고 있는데 저게 하도 좀 장난질을 많이 쳐서 별명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한미 쪽 임원진이 나와서 GL팜텍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격세지감입니다. 요새 신라젠도 좋고 뭐 헬릭스미스도 좋고 예전에 이제 구시대 바이오들이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 행진을 멈추고 오늘 6.3% 하락을 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차부터 해서 하나솔루션, SK 뭐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HLB는 실적이 5월 한 10일 전후로 발표가 될 겁니다. 항상 매년 5월 10며칠 날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HLB는 어차피 실적 안 좋을 거 대부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큰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실적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 그리고 뭐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에 의해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예상치보다 실적이 뛰어넘는 종목들은 또 좋은 시세가 나오는 뭐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HLB 관련해서 뉴스가 한 3개 정도가 나왔는데 먼저 HLB 제약 필름형 먹는 PDRN 홈쇼핑 첫 방송에서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판매를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매진을 했다. 역시 HLB 제약은 먹거리가 상당히 많은 알짜배기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4박스, 8박스, 4개월, 8개월분의 세트 구성으로 판매를 했는데 잘 팔리는 것 같다. PDRN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뷰티 관련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터스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미 FDA에서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에 관련된 이 HLB 바이오스텝 인수 효과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터스란 사명을 유지했을 때 노터스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HLB 쪽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탈 바이오죠. 비임상부터 해가지고 임상 진행 사업, 물질 발굴, 뭐 진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큰 포트폴리오 그림을 그려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FDA 쪽에서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를 하면서 뭐 이제는 좀 동물 뭐 조금 우려가 있었겠죠. 예, 뭐 원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들이 있으니까 뭐 요게 폐지로 가는 요렇게 그 대신에 이제 오가노이드 독성 시험과 AI 기반 계산 모델로 CRO를 좀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LB 파나진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암 동반 진단 사업 확장, 미 진출, 교두보 확보라는 뉴스와 함께 나왔는데 자회사 엘레바와 동반 진단 개발 협력을 하고 항암제 개발 기업들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거 진행 중, 뭐 하겠다 이런 거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예, 뭐 정식
계약이라든지 바이딩 텀시 정도는 나와줘야 좀 구미가 땡길 것 같고, 뭐 지금 HLB 파나진 같은 경우에 기존 유한양행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또 뭐 있지? 요번에 우리가 신청하기로 한 거 있죠? 리보세라님 말고 이번에 인수했는 거 그것도 같이 진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리라푸그라티닙. 아, 이름 정말 어렵다. 하여튼 뭐 부근한 거랑 같이 진단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이 큰 호재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HLB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 앞에 떨어진 거는 재신청이겠죠. 재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클래스 1이냐 2가 나오냐 요 문제, 그리고 정말 경미한 사항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EIR도 충분히 나와줘야 될 거고, 앞으로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차트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네이처셀이 9% 하락을 했고, 유한양행 0.2%, 알테오젠 0.1%, 펩트론 2.02% 하락하고, 바이오파마 하락하고, 루닛은 상승을 했는데, 루닛이 지금 AACR에 참여를 하는데 거의 논문 발표가 거의 한 12개 정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도 어떻게 보면 진단 쪽, 이게 의사와 함께 AI가 같이 진단을 하는 이런 포커스로 하는 사업도 괜찮아 보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ADC로 관련된 AACR 발표가 있을 거고, 삼성바이오로지스는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는 복제약이 아닌 ADC 쪽으로 시장을 넓히려고 AACR에서 ADC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피노바이오라고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ADC 분야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손에 꼽히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 물질을 이전을 받아서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오늘 HK 이노엔도 좋은 뉴스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실적이란다.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면서 기술을 증명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바이오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정말 뭐 대단하다, 그리고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HLB 쪽을 투자를 하지만 이 한국 바이오가 위상이 자꾸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오 쪽 테마가 도박성이 아닌 이제는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테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응원하는 바입니다. HLB도 잘 되면 좋고 한국 바이오들이 다 잘 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애니제는 1% 하락을 했고 항서제약은 0.02%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항서제약 상승을 많이 하면 뭐 항서제약 오른다, HLB랑 뭐 연동시켜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투자하면서 항서제약이 뭐 엄청나게 오른다고 해서 HLB가 수혜 본 적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항상 항서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1.25% 하락을 하면서 55,000원권을 지켰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저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괜찮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1.4% 상승을 하고 HLB 파나지는 0.4% 상승을 했습니다. 1968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사모펀드 보십시오. 사모펀드가 끝이 없습니다. 얘가 언제부터 팔았지 쭉 살펴봅시다. 2월 26일부터 오늘 4월 24일 약 2달간 사모펀드가 파나진을 이렇게 골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모펀드 물량이 안 나와야 얘가 조금 방향성을 돌리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21선 안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데 여기서 정말 한 4, 5% 정도의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5일선이 21선을 가로지를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옆으로 횡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지만 이 결국은 21선 안착이 안 되면 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이게 저항력이 생겨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21선 위로 5일선이 파고드는 그림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0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5일선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상승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일선이 뭐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시세도 좋고 시장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다.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베리스모 임상 결과가 하반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딱히 개별적인 재료는 부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 유지가 되면 시총률이 조금 높은 데서 시작을 하는 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7,7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피틱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GL팜텍이 성공한 임상을 몇 차례 실패를 하고 지금도 임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경영양성 각막염을 우선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탑라인 도출에 접어들었는데 뭐 악재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계속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 뭐 안구건조증은 시장성이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핸드폰 보는 세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는 고연령층들이 많이 생기면 눈에 대한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건조한 사람들도 많고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좀 침침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구 건조증도 상당히 좋은 건데 같이 잘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GL팜텍이 먼저 성공을 하는 바람에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국내 임상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GL팜텍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으로 또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미국 쪽에서 FDA 쪽에서 추가적인 임상을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GL팜텍 같은 경우도 한 1, 2년 후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일단 HLB 테라피틱스는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이 제일 관건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5월보다는 6월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주당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거의 6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라는 거는 자꾸 연기되고 지연되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뭐 탑라인 도출 과정에서 지연된다는 거 보통 1개월 걸리는데 지연된다는 거는 뭐 임상 결과치가 좀 안 좋은 사람 빼고 도출 성공하는 애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신감을 피력을 했다면 성공을 해야 되겠죠.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뭐 얘는 지금 아직 5일선 안착도 안 됐고요. 21선까지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가 좋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옆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64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바이오스텝이 여기까지 내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보면 탈동물 실험 시대 온다. 국내 비임상 시야로 생존 전략. 거의 뭐 집안에 기둥을 하나 뽑아내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자, HLB 바이오스텝은 그래도 5일선을 지키면서 21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계속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주춤하면 또 밑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 돌파가 시급하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3,0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3회차 전환사채가 리피싱 구간에 접어들어 있고 4월 24일, 5일 다음 주면 이 33회차까지 리피싱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글로벌도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3,000원 아래권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는 21선 근처에서 또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환사채 가격으로는 최저 리피싱 가격이 2,7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19,4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사고. 개인적으로는 HLB 그룹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회사는 HLB 제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딱히 뭐 다른 애들처럼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지만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체 선두 기업들이 많고 그걸 뚫고 LG가 성공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어떻게 보면 후보할 주자로서 작은 시장성도 장악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실적 위주로 잔펀치를 날리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이 상태로 간다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HLB 제약은 실적을 포커스를 잡고 사업을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승인까지 받는다면 리보세라님 생산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된다면 완전 주가가 날개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리보가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 말고는 지금 한 얘기들이 다 그냥 모래성처럼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묻고 따지지도 말고 승인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승인이 안 되면 제가 했던 얘기들은 다 허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면 얘도 지금 21선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2만원 정도 위에서 가격이 끝나는 시점이 와야 조금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 과학입니다. 6,2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환기자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 좋았던 놈이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고요. 지금 얘도 지금 전체적인 차트들이 다 비슷하죠. 21선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최소한 월봉을 양봉 월봉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 4월달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합병 찬성 반대 뭐 지금 많이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HLB 생명과학을 뭐 살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L생을 살 돈이 있으면 다른 거 뭐 제약이나 LB나 이쪽으로 관심을 갖지 현재로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L생 물량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손실 보면 손실 보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인 건 와이프가 들고 있는 HLB 생명과학이 평단이 10,000원이 넘는데 그거를 어떻게 빼내줄지 좀 머리를 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뭐 지금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제 신청을 빠르면 뭐 4월 말 5월 초에 한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뭐 어떤 찌라시들이 도는 거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거 찌라시 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흘려요. 흘리기는 작전 치는 거 마냥. 이제는 작전주에서 벗어나야죠. HLB도 작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회사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게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박수 받는 오너가 되는 거예요. 예. 주가 아무리 올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우상향해야 좋은 종목이지 뭐 한 10만 원 가면 뭐합니까? 또 며칠 있다가 쭉 다시 빠지고 이러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조건 성과가 필요하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요대로 약속한 대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HLB를 어떤 식으로 이별할지 몰라도 응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끝.